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전면 하체 운동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고, 제가 이제 다리가 사이즈가 좀 좋은 편인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앞다리에 대한 분리도가 되게 잘 안 나와서 사실 고민이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우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완전 다시 무게를 내려놓고 다시 초심자의 마인드로 돌아가서 그 하나하나 큐잉을 신경 쓰면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운동을 뭐 오래 하거나 또는 좀 내가 어느 정도 운동에 대한 좀 일가견이 생기더라도 항상 우리가 보통 약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통 약점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운동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럴 때는 좀 많이 무게나 이런 것들 내려놓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근육의 움직임들 하나하나 집중하면서 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그걸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은 항상 제가 시작하듯이 어덕션으로 진행을 하고, 어덕션 같은 경우에도 항상 고관절에 대한 안정성을 먼저 확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덕션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요가 매트 같은 거나 뭐 블럭 같은 거를 이렇게 바닥에 덧대서 그 위에 앉아줄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제 엉덩이 위치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앉은 상태에서 패드가 걸리기만 해도 사실 직근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올 거고, 의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뒤로 많이 눕힐 겁니다. 네, 그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제 앞다리에 대한 강하게 스트레칭을 준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직근 자극하기 좋거든요. 저도 이 무릎 쪽에 주변에 있는 내외식에 대한 힘이 좀 좋다 보니까 직근까지 무게를 먹이는 게 좀 쉽지가 않아서,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근 자극을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축을 할 때도 보시면 것처럼 약간 레그레이즈 하듯이 고관절을 강하게 박은 상태에서 들어 올리듯이 차주게 되면 좀 더 이제 고관절 굴곡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근이 많이 쓸 수가 있고, 내려갈 때는 보시는 것처럼 최대한 느리게 받아주세요. 그래서 근육이 좀 길게 신장소 수축이 걸리는 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접근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텐션 찰 때 종종 그 이제 고관절 굴곡 기능을 많이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차 올릴 때 상체를 이렇게 앞으로 많이 접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고관절 굴곡이 물론 되긴 해. 결과적으로는 굴곡이 되긴 하는데, 상체의 움직임이 너무 커져서 들어온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직근에 대한 기능이 제일 많이 활용도가 안 되겠죠. 그래서 상체를 또 최대한 고정시킨 상태에서 들어올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네. 그 보상작용으로 상체가 자꾸 숙여지면서 하복부가 같이 쓰이게 되면 장요근 라인이 타이트해지면서 직근에 대한 기능을 좀 뺏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 올릴 때는 상체가 또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좀 더 직근을 더 단위 타겟으로 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네. 네, 다음은 메인 운동인데 프론트 스쿼트를 진행을 할 거고, 저희가 이제 백 스쿼트를 진행하게 되면 물론 백 스쿼트에서도 이제 대퇴를 잘 쓰시는 분들은 대퇴만 힘이 잘 들어가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햄스트링 엉덩이가 좀 더 힘이 센 편이기 때문에 백 스쿼트로 진행하면 어쩔 수 없이 중량이 올라가거나 힘이 딸리기 시작하면 자꾸 뒤쪽으로 이제 고관절 움직임이 세지면서 엉덩이로 많이 뺏기기 때문에, 저는 아예 프론트로 진행을 해서 무릎에 대한 굴곡 기능을 더 많이 사용하면서 무릎을 더 과활성화 시켜서
대퇴사두를 많이 타겟하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백스쿼트 말고도 프론트 스쿼트 되게 좋으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처음 다루는 것 같은데 프론트 스쿼트를 해보시면 정말 앞다리만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 프론트 스쿼트가 백 스쿼트랑 가장 큰 차이점은 견착 차이가 있겠죠. 네. 뒤에 백 스쿼트는 승모근에다 견착 걸어주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란히 팔을 올렸게 되면 전면 어깨가 좀 올라와서 여기 어깨 위에다 견착을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좀 해보시면 되게 견착이 잘 안 되고 불안정한 느낌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되게 어색한 느낌을 받으실 건데 여러 번 연습해보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백 스쿼트도 처음 한 날은 이 백 스쿼트가 무게 걸리는 그 부분에 약간 막 상처도 나고 승모근도 눌리고 아팠잖아요. 같은 느낌이에요. 안 해버릇해서 느낌이 이상한 거지 프론트 스쿼트도 연습하다 보시면은 본인만의 그 자연스러운 견착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일단은 프론트 스쿼트 할 때 제가 하는 것처럼 보시면 알겠지만 흉곽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흉추가 죽으면은 기본적으로 어깨 포지션 떨어지면서 일단 바가 앞으로 구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하는데 바가 자꾸 구른다, 앞으로 굴러가지고 이쪽을 눌러내서 뼈 쪽이 좀 압박돼서 아프다라고 느낌이 든다고 하면은 내가 좀 흉추를 잘 열면서 진행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돼요. 네, 보통 그게 문제일 거고, 그래서 저는 약간 오히려 내려가면서 바가 돌 거를 의식을 해가지고 내려가면서 조금 더 팔꿈치 이렇게 위로 올려주려고 하는 큐잉을 주면서 진행을 해요. 그래야지 좀 이제 옆에서 봤을 때도 흉추가 크게 죽지 않으면서도 중립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평소 스쿼트 하시는 것보다 무릎을 좀 더 앞으로 내보시는 것 같은데 네. 약간 그 차이가 있나요? 정확하게 보셨는데 이제 백 스쿼트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고관절이 먼저 움직인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스쿼트라고 하는 움직임은 복합관절 운동이고 발목과 무릎과 고관절에 대한 굴곡을 잘 이용해 주면서 운동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는 와중에서 그 굴곡에 대한 기능이 100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발목이 내가 안 좋아. 그래서 발목에서 20밖에 부담을 못하면 무릎하고 고관절에서 나머지 80을 다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발목 가동성이 좋은 사람들은 무릎하고 고관절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발목에서도 많이 챙겨주니까 그만큼 부하가 덜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 스쿼트라고 하는 거는 발목을 기반으로 운동을 시작을 하는 건데, 발목의 가동성이 잘 나온다라는 가정하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고관절이 내려갈 때 고관절이 1번 고관절이 먼저 움직이면서 내려가는 스쿼트가 있고, 그 다음에 무릎 관절이 먼저 앞으로 밀리면서 내려가주는 스쿼트가 있어요. 네, 요거의 차이는 어쨌든 주동근 자체가 무릎으로 사용했을 때 좀 더 커드가 많이 쓰이고 그때 사두가 많이 쓰이고 고관절이 밀리게 되면 엉덩이를 먼저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춰서 그 큐잉을 주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프론트 스쿼트로 대퇴 사두를 대퇴 직근을 지금 위주로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내려갈 때 보시면 알겠지만 무릎부터 굴곡이 시작되면서 내려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케이야. 쌤이 메인 세트를 100으로 하는 건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안 하던 방식으로 하니까
힘도 많이 못 쓰고, 그리고 이제 백 스쿼트에 비해서 프론트 스쿼트가 무게가 진짜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져요. 물론 뭐 제가 프론트를 많이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들쳐매는 거랑 약간 이렇게 몸에다 걸고 하는 느낌이랑 되게 다르거든요. 네. 헬스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초심자 행운 알지? 네, 알죠. 네. 헬스 처음에 시작하면은 그 순간 그때 운동 시작하고 2, 3년 차 때 몸이 진짜 급격하게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워낙에 그 운동을 안 하다가 다시 해가지고 이제 막 그 근육들이 빨리 붙는 거를 체감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 근신경들이 막 자극이 되게 잘 되고 막 근합성이 되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이제 옛날에 했던 그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좀 큐잉을 버리고 나의 습관들을 버리고 다시 약간 초심자의 마인드 돌아가서 하는 지금 시점에서 가끔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아, 그때 좀 더 내가 돈과 시간 투자해서 더 잘 배우고 그때를 좀 더 잘 보냈으면은 지금 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지금도 몸에 만족을 하고 있지만 더 이제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초심자 행운의 시기가 있다 그러면은 진짜 막 술이나 이런 막 맛있는 거 먹는 거 좀 참으면서 좀 더 몸을 더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으면은 저처럼 후회를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도 완전 공룡주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프로 딸 줄 알았어, 내가. 이게 다 상대적인 거라서 지금에 사실 만족을 하면서도 또 못하기도 하고, 예, 상대적인 거니까 그냥 열심히 해야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음 운동은 스쿼트 머신인데, 저희 헬스장에는 이제 헥스쿼트 머신이 없어요. 헥스쿼트가 있으면은 이 등판을 막아줘서 무릎 굴곡에 좀 그 포인트를 주면서 운동하기 되게 좋은데, 잘 없어서 이 스쿼트에서 제가 리버스로 진행을 해서 좀 더 무릎 굴곡을 많이 사용하는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 혹시나 이 머신이 있다고 하면은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결국에 핵심 원리는 똑같아요. 내려갈 때 고관절의 굴곡이 먼저가 아닌 무릎의 굴곡을 먼저 사용해주는 거는 동일합니다. 어떤 머신을 쓰든 간에. 물론 어떤 해당 머신이 그 근육을 잘 타겟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없으면 없는 환경에서도 내가 그런 큐잉을 주면서 운동하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더 그 근육을 다루고 근신경 발달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발의 스탠스가 뒤로 가면 갈수록 무게 중심축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엉덩이가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발을 좀 앞으로 많이 끌고 가서 무게가 바로 내 어깨 아래에 이렇게 위치한 상태에서 무릎의 굴곡을 많이 사용하는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퇴 사두로 가냐 대둔근으로 빼냐에 되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꼭 메모해 보시고 꼭 이거를 신경 쓰면서 염두하면서 운동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내가 만약에 둔근을 타겟으로 한다고 하면은 상체를 약간 견갑을 쪼아서 아치 패턴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고관절을 사용하기가 더 편할 거예요. 근데 저처럼 지금처럼 고관절보다는 무릎의 사용을 더 많이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체가 뒤로 많이 열리지 않고 약간 전거근하고 광배근을 이렇게 텐션을 걸어서 앞쪽으로 약간 쪼아놓는 느낌으로 해서 할로우 포지션을 유지해놓고 진행하시면 조금 더 무릎 굴곡을 사용하기 더 편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상체에 대한 각도도 어쨌든 그 고관절과 무릎에 움직여주는 링크 역할을 같이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큐잉을 주면서 하시면 더 디테일하고 더 정확하게 타겟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PD님도 알겠지만 저 원래 하체 운동하면 엉덩이만 펌핑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엉덩이 운동을 따로 절대 빼서 안 할 정도로, 진짜 막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익스텐션 차도 엉덩이가 들어올 정도로 진짜 엉덩이 활성도가 높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제가 한 근래 한 3주 정도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짜
신기하게 엉덩이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앞다리만 터질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급자, 상급자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본인만의 세계 점점 뚜렷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더 약점을 보완하기도 어렵고 많은 걸 내려놓기도 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내가 제 약점이다 라면은 그 부분에서 좀 욕심 많이 내려놓고 약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많이 접근해 보시면 훨씬 더 몸이 금방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쌤, 이완할 때 템포가 평소보다도 좀 더 느리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의식해서 하는 건가요? 이 방식으로 진행할 때는 제가 진짜 좀 과하다 싶을 정도 느리게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게 빨리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나한테 익숙한 패턴이 또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무게가 올라가도 가벼운 무게더라도 최대한 느리게 접근해서 내가 못 쓰는 근육들만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집중해서 좀 집어야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템포가 느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이게 익숙해지고 금방 감이 좋아지면 또 빠른 템포로 진행도 하겠죠. 네. 지금은 제가 막 무게 올라가서 흥분하고 막 빨리게 하면은 다시 또 엉덩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빌드업이 다 망가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내려놓고 좀 천천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쌤, 이게 좀 더 힘들죠? 이게요? 무게를 뭐 워낙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프론트 스쿼트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맛이 있어요. 그 프리웨이트는 제가 못 들면 죽을 것 같은 그 짜증남이 있고 머신은 딱 그 하나만 딱 잡아가지고 패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다른 느낌입니다. 저는 그래도 좀 더 프리웨이트를 좋아하는 느낌이긴 해요. 네. 오케이. 자, 마지막은 레그 프레스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스쿼트랑 또 스쿼트 머신을 사용해서 서서 계속 움직임을 진행했기 때문에 코어가 좀 많이 사용이 됐을 거고 해서 마지막은 레그 프레스로 좀 상체가 또 안정된 상태에서 하체를 좀 많이 패는 식으로 마지막까지 다 털어내는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의 굴곡을 많이 사용을 할 건데 무릎의 굴곡을 레그 프레스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하냐, 다리 스탠스를 조정해 주시면 돼요. 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관절에 대한 굴곡이 커지고 무릎에 대한 굴곡이 약해질 테니까 발을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무릎의 굴곡이 강해지겠죠. 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오늘 했던 설명들이 다 무릎이 안 좋거나 발목 가동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뭐 역도화 같은 걸 구비를 하셔가지고 좀 더 이제 발목에 뒷굴곡을 잘 사용해주는 식으로 접근해주시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굳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만큼 이제 하체 활성도가 좀 높아진 분들이나 이렇게 진행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접근하시면 좋겠고, 저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첫 운동부터 레그 익스텐션을 제외하고 다 보드를 끼고 진행하는 만큼 그만큼 저도 모르게 무릎에 데미지가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좋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걸러드릴 건 걸어드리고 하는 그런 선관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 말을 걸러드리라는 말은 아니고 적절하게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전반적으로 운동이 다 중량이 반 이상 줄어가지고 사실 좀 약간의 그 내려놓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끝났을 때 그 느낌이 딱 내가 원하던 타겟에만 딱 그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좀 그런 거 많이 내려놔야겠다 생각으로 해서 운동하고 있고, 더 여러분들한테 좋아지는 모습, 그리고 또 내년에 대회 준비할 때도 더 좋아진 모습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좀 고집을 내려놓고 저도 운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내가 몸이 좀 정체가 심하다 하신 분들 오늘 영상을 보고 좀 그런 부분들에서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기반으로 돼서 더 발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걸 계속 고집하는 사람이면은 저는 이제 쉽게 좋아지지도 않고 퇴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날이 많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 관리 하는 데 있어서 더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시고, 더 이제 체지방도 좀 걷고 유산소도 좀 안 하던 것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더 좋은 모습으로 올해 여름에는 저랑 같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다이어트 다시 들어갔으니까 같이 화이팅 하겠습니다. 마무리 세트하고 여러분 운동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끝.